그래서 이해도는 높은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진행 속도는 이거 그 아름다운 정규 분포가 나왔네요. 그죠? 어, 약간 느리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좀 빠르다. 그럴 수 있죠. 딱 좋아. 그죠? 아름다운 정규 분포.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가지고 계신 이제 배경이라든지 또 아시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조금 느리거나 빠르거나 이러실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 이틀은 우리가 뭐 환경 설정하고 이제 뭐 설정하고 또 신경망 리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신 분들의 배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씩 한 반나절 정도는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점차 이제 이륙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 갈 때도 비슷하죠. 그 제일 지루한 구간이 어디냐면 그 비행기 이륙할 때, 그죠? 언제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승객 여러분, 뭐 항공사의 뭐 저기 공항의 사정으로 인해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하는데 제일 기쁠 때가 승객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하고 우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간다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륙했습니다. 이제 이륙을 했고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륙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해서 그 대체로 문제는 없다 있는 것 같고요. 난이도는 이제 그 일단 그 상당히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표본수가 이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이제 골고루 분포된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교재 나쁘지 않죠. 그 교재가 사실 그 이론적인 그 설명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골랐어요. 왜냐면 그런 말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그 작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동작하는 코드는 뭐 당연히 제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목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2019년 이후에 여전히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해주셨고요. 우리 의견 이제 그 첫 시간 환경 설정 설명 시 반복이 필요합니다. 잠깐 사이 놓치는 경우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첫 시간에 환경 설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잘 되신다고 가정하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신데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제가 관심법으로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잘 안 되니까 이거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뭐 캡처 화면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그 말씀 주시거나 대화방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제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가 어려우신지 혹은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뭐 지금은 해결되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여전히 해결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아까 이제 그 캡처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고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죠? 논의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그 뭔가 잘 안 되시면 그 뭐 내가 좀 물어보기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좀 그런데 하면 그 캡처 주세요. 그죠? 요거 안 된다. 캡처만 봐도 대강 느껴져요. 그래서 그 너무 뭐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여쭤볼 테니까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어제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그 0과 1이 나오면 이진 분류라고 하는데 그 레이블즈에서는 이제 10의 이게 다중 분류가 이제 있고 근데 여기서는 왜 이진 분류가 나오고 여기서는 왜 다중 분류가 나오냐? 그거는 지금 그 다음 같은 이 문제로 이제 보입니다. 어제 이제 2일차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뭘 살펴봤냐면 요 텍스트 벡터에서 이제 단어 뭉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 여기서 이제 IMDb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죠? 요 로드 데이터를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요 train lables가 그냥 y라고 표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긍정 또는 이제 부정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긍정, 이제 부정 둘 중에 이제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그거를 표기를 뭐라고 했냐면 IMDb 데이터셋의 트레인 레이블즈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제목을 요 신경망을 리뷰하는 게 필요해 보여서 그걸 이제 진행을 했고 그 신경망을 리뷰하면서 이제 진행했던 상황을 이제 보시면 이번에는 저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수행했고 여기서도 그 데이터가 달라졌는데 이거는 이제 이후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 트레인 이미지즈와 트레인 레이블즈라고 이제 다시 불렀고 그래서 이 트레인 레이블즈에 대해서 유니크를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것은 0부터 9까지 다중 분류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요 그 실행의 순서가 이제 여기 실행했다가 위에 그 밑에서 실행했다가 이걸 다시 요것만 딱 실행하시면 문제가 이제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2차 노트북을 다시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행의 순서와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x라는 표기를 많이 사용되니까 a가 1이에요. 그러면 다음 셀에서 프린트 a를 해. 그죠? 그럼 이제 프린트 a가 1이에요. 근데 그 다음 셀에서 a에다가 가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a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96, 98, 99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실행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위치랑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셀들이 임의의 시점에서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 번호는 위치가 아니고 실행의 순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요 상황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 train lables를 밑에서 그 뭔가를 이제 아까처럼 그 엠리스트 데이터의 train lables를 이제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할당이 되고 나면은 얘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유니크를 했을 때 0부터 9까지의 집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한 상태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요것만 딱 실행하면은 얘가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요거를 보니까 50419 요거는 엠니스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train lables는 이거는 IMDb 겁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실행의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신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순차적으로 다 다시 이제 실행을 하셨을 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적인 논의사항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당연히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아까 환경 설정에 대해서 그 문제가 생기셨다 하면은 지금 여전히 해결이 안 되셨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되고 글쎄 이렇게 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관심법은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요청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뭐 자리로 가서 이제 봐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그게 이제 캡처로 지금처럼 보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반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아셔야 되기 때문이고요. 왜냐면 이제 월요일에는 당장 성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이런 이제 환경을 이제 복원하신 다음에 직접 하시려고 하면은, 요게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시는 이제 상태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얘기가 환경 설정 이후에 이제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첫날에 우리가 첫날과 이제 둘째 날 초반에 이제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전달됐을 거라고 가정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니까 당연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널을 다양하게 마련한다는 것의 일환으로서 제가 요 화요일 마지막 2시간, 그죠?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 3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요번 시간도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석하게도 환경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녹화가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아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게 녹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논의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생각보다는 유튜브가 빠르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뭐 점심 사이에 다 이제 처리가 이제 됐고, 그래서 뭐 한 20분 이내 정도면 이제 하나씩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프레임이 엄청나게 뭐 빨리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프레임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용량 자체가 뭐 제가 이제 19168로 HD로 이제 녹화를 하니까 뭐 용량 자체가 한 4, 50분에 한 2, 300메가, 200메가 이제 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용량이 이제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처리가 이제 수월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들으시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없으실까 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일단 마이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맥북의 이제 빌트인 마이크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저 프로젝터의 소음이 좀 적은 편이죠. 예, 확실히 갈아주셔서, 살 것 같아. 지난주에는 왜 참았지 내가? 빨리 얘기를 할 거야. 역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관심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나저나 우리 또 구글이 또 미디어전을 이제 지금 펼치고 있어요. 제미니에 대해서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보니까는 또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이제 고용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이래요. 서비스를 딱 내놓지. 왜 홍보만 하고 있나.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뭐 진짜로 되지는 않고 좀 그런데 어쨌든 뭐라고 홍보하는지 좀 볼까요? 이건 잠시 제 쪽에서 좀 이제 설정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지? 이 또 우리 시간으로 지난밤에 또 하나 이제 홍보 영상을 올렸거든요. 저도 어제 자느라고 못 봤어요. 자느라고 못 봤고, 근데 이게 홍보 영상만 올리는 게 과연 싶고, 이거는 이제 또 유튜브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영상이 잘릴 위험이 있어서 잠깐 이제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어. 또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간 설문 그 응답 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또 이제 덕분에 진행하는데 이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이제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논의하던 부분을 우리 그 맥락을 좀 살려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언어 모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언어 모형 중에서도 이제는 엔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왜? 이 찾아봤는데 요 언어 모형이 다음과 같은데 요거를 이제 그 실제로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거는 그렇다 치고 임의의 그 t 번째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만 이렇게 되면 그 통계적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약간만 길어져도 금방 0이 돼 버린다는 이제 그런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통계적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통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 열심히 했던 것이 결국은 도수를 세는 거였어요. 도수 또는 이제 빈도라고 하는데 영어로 쓴다고 해서 이게 더 분명하게 뜻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냥 번역일 뿐이죠. 다만 이제 보시는 문헌이라든지 배경에 따라서 이런 용어가 더 익숙하실 가능성 때문에 그냥 병기를 하는 것일 이제 뿐이고요. 그래서 이 통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빈도를 이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 어휘의 이제 수를 대비해서 어떤 의미의 단어의 도수를 그냥 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 단어에 해당 확률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통계적 모형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진정한 확률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 표본의 개수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의 그 값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출구조사 같은 것도 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우리 이걸 이제 실科를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좀 잘 안 됐어요. 그죠?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로서는 방법이 통계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방 0이 돼 버려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근사하기 위해서 엔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첫 번째 거는 괜찮은데 두 번째 거까지도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이미의 그 앞에 있는 것들의 맥락이 상당히 긴 이미의 T 번째 거에 대해서 이 맥락을 다 하려고 하니까는 보통 문제가 생기니까 야, 그냥 뭐 앞에 있는 거 몇 개만 보자.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한 개 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러면 2g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한 번에 두 개씩만 인접한 것들만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즉 2g이면은 얘가 앞에 있는 거고 얘가 이제 뒤인 거죠. 앞뒤만 딱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한 언어 모델은 아니고 이제 근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냥 복습하는 정리하는 겸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건 뭔가요? 이게 이제 3g입니다. 앞에 이제 뒤에 있는 거를 하나 보는데 그 요 앞에
맥락이 이제 두 개인 거죠. 이런 거고요. 그러면 집밖에 모르는 건 뭘까요? 나는 뭐 맥락이 뭐 모르겠고 그냥 나밖에 없어.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1g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고 가는 조사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맥락이고 자시고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1g은 이전에 맥락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지금 궁금한 상태고, 그리고 그게 얼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2g이나 3g을 우리가 전진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여부를 따지고자 합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그램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전체 절차에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까 1g 품사 모형한테 시킨 결과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밥 먹기 전에 성주도 식당에 가야 되잖아요. 성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주 식당에 갔는데 이 결과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성주, 넌이래 넌.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주가 첫 번째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성주가 첫 번째 단어인데 얘가 이 현재 세종 말뭉치에서 성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확률이 빵 나온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난리 났죠. 그래서 성주 그런 거는 없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제 어휘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된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의외로 성주가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예, 주로 명사형들, 고유명사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종말뭉치가 2000년 초반쯤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그때 BTS가 있었을까요? 그죠? BTS도 없어요. 네, 요런 그 BTS가 그 오늘 그 뉴욕 타임즈의 그 아침 브리핑에서 BTS 전원이 군대 갔다는 게 그 뉴욕 타임즈 브리핑이었거든요.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죠? 뉴욕 타임즈 아침 브리핑에 이들이 다 군대를 갔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될 만큼. 근데 세종말뭉치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 명사형들이 늘 새로운 명사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열린 품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 항상 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조사는 어떤가요? 은, 는, 이, 가, 을, 를 등등등 있죠. 근데 조사가 종류가 좀 많긴 한데 새로운 종류의 조사가 앞으로 등장할까요? 아주 드물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막 이렇게 뭐 국어에 대해서 뭐 개편을 해서 이제 그 한국어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이 좀 배우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조사를 통폐합하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의적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는 지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은는이가 을를 같은 조사들은 미래의 그 근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조사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건 대체로 이제 닫혀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 같은 것들은 지금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어체에서는 성주가 하필이면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확률이 빵이니까 1g 품사 예측 모형에서는 성주에 대한 품사를 수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측에 완전하게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그렇고요. 간은 어떤가요? 간은 조사로 예측했어요. 잘했죠? 딩동댕. 오, 잘했다. 식당은 어떤가요? 식당은 아주 30년 전에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식당은 식당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변치 않는 거고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명사, 일반 명사, 딩동댕 잘했다. 애는 어떤가요? 쪼우싸, 그죠? 그래서 은는이가 을을 애 뭐저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애 같은 경우에는 조사로 잘한 것 같아요. 딩동댕 잘했고 가는 어떨까요? 가. 가 아까 했잖아 조사. 그 가가 아니 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죠 얘. 얘랑 얘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사인가요? 이거 아니죠. 이거 동사죠 동사 VV. 근데 이 유니그램 태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밖에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가가 앞에 조사가 있잖아 조사 여기 조사거든 하는데 아 뭐 나는 모르겠고 가가 어쨌든 가는 조사야. 응? 그래서 그냥 조사로 했으니까 삐 틀렸죠. 니은다는 되게 많은 이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잘 맞췄어요. 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섯 개 중에서 지금 몇 개를 맞췄냐면 세 개를 맞췄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 현재 문장에서는 3개나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얘 성능이 50%인 거냐? 그거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g 품사 예측 보형이 이제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한 문장에 대해서는 이런데 그 많은 문장 예를 들어서 뭐 수십만 개의 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이제 평가해야지 좀 제대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수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 센스 전체를 줘볼게요. 그래서 요 1g 품사 모형에서 accuracy라고 하고 태그드 센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정확도라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할 수 있고요. 품사 예측 정확도죠. 품사 예측 정확도. 뭐 이렇게 뭐 상세하게 말을 하는 건 프린트문 정도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소점 한 자리 정도까지만 뭐 한 두 자리 볼까요? 두 자리까지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1g으로 해도 무려 86%의 정확도를 보이죠. 그래서 통계적 모형이 어느 정도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8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잘 확인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주가 식장에 가, 니은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하긴 하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86% 정도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잘 확인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평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죠. 어떤 얘기 했었나요? 그 통계와 기계학습은 많이 다릅니다. 통계는 이제 전성기가 1920년대부터 한 40년대 정도예요. 통계가 이제 19세기 말쯤에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대 이후로는 이제 기계학습이 이제 바통을 물려받는 이제 오랜 세월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상 바통을 이제 물려받았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통계와 기계학습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이때까지 잘 하다가도 어떤 반대 증거 하나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걸로 인해서 기존의 모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통계에서는 이 표본을 어느 정도 수집을 하면 그것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가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한정적인 표본을 수집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형을 이제 설정할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하고 이 모형이 얼마나 이제 유의미한가를 뽑기 위해서 p-밸류 같은 걸 뽑잖아요. 이걸 이제 그 귀무가설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 p-밸류가 0.05보다 이제 작은 경우는 유의미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연은 아니었어. 이거는 찍어서 맞출 확률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가 이제 요 정도라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모형을 형성해서 예측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범위 내에서는 평가 자체가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현실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 배 타고 이렇게 이제 바다에 나가서 저 수평선 너머로 이제 가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괴물이 입 벌리고 있고 여기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믿었었잖아요. 그죠? 왜 그랬나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우린 더 똑똑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동 수단이 이제 제한적인 그런 시대에서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산 사람들도 꽤 많았을걸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야, 땅이 평평하지 뭐 이게 둥그러 황당한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측도 하고 과학 시간에 어릴 때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3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알았대요. 요 달에 비친 그림자가 요 동그란 걸 보고 야, 그림자가 동그라니까는 지구는 둥근 것 같아. 역시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원전 3000년 이때쯤부터 벌써 이제 알았다. 기원전 3000년인지 아니면 3000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뭐 그리스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죠? 알았겠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도 이거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간 다음에 해의 그림자가 가장 긴 시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비교해서 그 지구의 지름이라든지 반지름을 계산했기 때요. 이 사람들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게 현재 지구의 반지름에 거의 근사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라고 하면 이 기계학습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데이터를 근거로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반대의 데이터라든지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게 표본이 잘못 수집됐거나 너무 적게 수집됐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도대체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모형을 평가할 때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따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이 태그드 센츠를 다 보여줘 버렸잖아요. 다 보여주고 얘를 다 보여주고 정답이 다 노출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하니까 얘가 정답을 달달 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귀찮으니까 그 기계학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를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만드는 이미지니까 이런 것들도 다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임포트가 잘 되시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포트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훈련 센치랑 테스트 센치로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제 여기서 태그드 센치를 이렇게 그 두 개로 이제 쪼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직접 구현하는 게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 사이즈를 이제 그 비율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 정도를 테스트로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셔플을 해가지고 쉐이키 쉐이킷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체로 권장되는 설정입니다. 이게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쉐이키 쉐이킷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요 내용은 그 제가 진행하는 첫 번째 과정인 머신러닝 과정에 오시면 그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셔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일단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같이 한번 이제 보죠. 그럼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 그 태그드 센츠의 이제 길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훈련과 테스트로 이제 나눠진 이제 상태입니다. 괄호가 하나 모자랐습니다. 괄호가 또 여기서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게 100%고요. 요게 25%. 25%는 4분의 1이죠. 그리고 요거는 75%겠죠. 당연하게도. 4분의 3. 이런 작업을 예전에 했었나? 생각하시면 우리 맥락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리 데이터가 IMDb도 그렇고 엠니스트도 그렇고 이미 나눠진 상태로 적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나눠진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됐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이런 걸 직접 하실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세종말뭉치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또 보유하신 데이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눠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드리면 이게 왜 4분의 1을 나눴냐라고 하면 이 통계에서는 4분 범위 이런 거를 좀 활용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가 25%고 4분의 1, 그죠? 여기는 이제 75%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4분 범위의 한 조각 정도를 훈련으로 딱 떼어두고 남겨두겠다. 이런 거 이제 좋은 설정이고. 근데 그때 이게 데이터들이 보통 경향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쉐이킷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머신러닝의 기본 중에 기본, 그죠? 제일 입문 과정에서 첫날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그러면 1g 품사 모형한테는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태그드 센스가 아니고 트레인 센스, 즉 이제 훈련 데이터만 경험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방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측을 해봐도 똑같아요. 성주가 식당에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측을 이제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할 때는 이거는 봤던 게 아니고 보지 못했던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았네요. 그죠? 한 8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이런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한 1% 정도의 차이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두 개를 이제 확인을 해볼 이유는 있습니다. 야, 근데 내가 값이 조금 다른데? 그러실 수 있어요. 왜일까요? 셔플을 랜덤하게 하잖아요. 쉐이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랑 훈련과 시험 데이터 조합이 조금 다르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헷갈리잖아. 그래서 타짜가 되어 보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난수 초기 값을 적당히 고정해 볼게요. 이거는 0 이상의 정수면은 아무거나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 행운의 7, 타짜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런홀 빌로우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85.18이 정확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제가 이 타짜처럼 그 성능 순서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고정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니까 또 넷플릭스에서 타짜 영화 또 다시 한번 재탕 나올까요? 그죠? 배가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잘 되셨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었냐면 지금 언어 모델을 통계적으로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근사인 ng에 대해서 했는데 1g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정량적으로 답할 수가 있어요. 품사 예측에 대해서는 85% 수준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160만 개 정도 되는 형태소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어 품사 예측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성공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2g, 3g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건 언제 해야 될까요? 쉬는 시간 이후에 해야 되겠죠. 쉬는 시간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